안녕하세요, 디아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폭시 줄눈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제품은 이태리의 마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케라폭시라는 제품과 독일의 아덱스에서 만든 이지15라는 제품, 마지막으로 미국의 라티크리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펙트라라 프로 프리미엄이라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소개하기 앞서 에폭시 줄눈지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폭시 줄눈지의 특징으로는 내구성, 내화학성, 방수성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구성이라 하면 단단하다는 말입니다. 에폭시 줄눈지를 시공하시거나 혹은 에폭시 줄눈지가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재시공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말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시공 가능합니다. 다만 좀 재시공이 까다로울 뿐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적합합니다. 어떤 블로그를 보니 다중이용시설에 적합하지 않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그런 걸 적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내화학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화학성이라 하면 화학약품에 대해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욕실 청소를 하실 때 사용하는 락스 같은 세정제에 대해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을 만나보면 욕실 청소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를 종종 접합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욕실만큼은 직접 청소하셔야 성에 찬다고 합니다. 그럼 욕실 청소를 어떻게 하냐? 락스를 붓고 솔로 빡빡 문지른답니다. 그래야 청소를 좀 한 것 같고 속이 후련하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에폭시 줄눈지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폴리우레아로 시공을 하느니 차라리 줄눈 시공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방수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방수성이라 하면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방수성과 내수성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계 줄눈 같은 경우에 내수성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수성은 뭐고 내수성은 뭐냐? 1제곱미터의 면적에 시멘트로 시공을 했을 때, 에폭시로 시공을 했을 때 물이 스며드는 양을 측정합니다. 시멘트 줄눈 같은 경우에 물이 흡수하는 양이 1이라면 에폭시 줄눈 같은 경우에는 0.1입니다. 그만큼 방수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나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추천을 많이 합니다. 에폭시 줄눈지의 특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많이 설명되어 있으니까는 특징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이 영어가 아닌 이태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비앙코. 요 영어로는 화이트라고 하죠. 여기 보면 얼마 이제 키로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믹싱 비율은 9:1로 해라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20도씨에서 이제 섞어라. 그리고 여기 스토리지 요 보관은 24만 오리지널 실드 패킹. 그러니까 뚜껑 안 뜯은 상태에서 24개월 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좀 적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글자가 작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전화를 받고 어디 인테리어에 밀줄라나? 자기 케라폭시를 샀대.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럼 그 산대 물어봐야지.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적혀 있잖아. 근데 좀 물어보고 좀 순간 당황해가 이걸 설명해줘야 되나? 하여튼 9:1료하고 하나를 꽁팅했는데 그렇게 여기 B제 보면 B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안 적혀 있기도 합니다. 표시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서로 좀 다르죠. 2020년 7월 21일 날 만들었다. 요거는 B제인데 2020년 4월 24일 날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2년 정도까지는 사용해도 된다. 요거 나중에 본인들 가져가실 겁니다. 본인들 겁니다.
돈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섞어서 할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대부분 렌즈는 이제 교환을 해야 돼요. 이제 섞어야 되겠죠. 이게 키로짜리 저울이거든요. 측정 가능한 저울인데 개인적으로는 한 요 정도면 가장 적당하다. 근데 최소한 2kg 정도는 이제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5kg인데, 요거는 이제 이 5kg 정도 되는 측정 저울이 있어야만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출론할 때 쓰는 저울이 1kg 단위잖아요. 1kg 측정 가능하잖아요. 요거는 따로 좀 사시는 게 좋고, 자, 여기 샀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환을 할 때 소분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쓰거든요.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출렁 수익제. 수익제 하고 난 다음에 쓰고 남는 거잖아요. 이거 따로 팔거든요. 저 보십시오. 네. 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거든요. 요거 여기에 이제 섞어서 쓰는데 제 혼자서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저는 한 1kg 정도가 채되더라고요. 한 번에 예, 한 번에. 왜 1kg가 최고냐? 이 작업을 할 때 가사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섞고 나서 이제 내가 주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붓는 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 시간을 재는 온도가 기준이 있습니다. 4도, 21도, 35도. 요 세 가지가 기준입니다. 그럼 이 세 개는 그럼 왜 이렇게 기준을 잡았느냐? ISO 들어보셨죠? 예. ISO에서 그쪽에서 이제 화학 제품을 성능 테스트를 할 때 그 온도로 테스트를 한다. 21도 기준으로 테라폭시는 45분이 가사 시간이고요. 아덱스의 EG15는 40분이 가사 시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나머지 저 스펙트랄 프로 프리미엄 저거는 80분입니다. 21도 기준으로. 기본 온도가 보통 21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는 예. 이제 가사 시간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양생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양생도 그 기준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케라폭시 같은 경우에는 23도로 정해져 그 PDF 자료에 보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왜 23도로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21도나 23도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영하에서는 작업을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근데 그 21도든 영하든 이 모든 게 표면 온도 기준입니다. 바닥 표면. 대기 온도가 아니고 요걸로 이제 표면 온도를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네. 17도 정도다. 뭐 이 정도면 한 45분 이상 그 정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제 B제 먼저 넣고 A제 먼저 넣고 B제 먼저 넣는 걸 저는 주로 그렇게 합니다. 뭘 먼저 섞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이제 B제가 액체이기 때문에 밑에 깔리지 않습니까? 요 부분 교환기로 돌렸을 때 이제 밑에서 잘 안 섞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테스트니까는 제가 한 300g? 뭐 200g 정도도 가능하고 300g 정도 해볼게요. 300g 정도 하면 얼마 타야 됩니까? 파우더 기준 총 300g. 예. 총 300g면 270에 그렇죠. 요거 쓰는 건데. 네, 괜찮습니다. 만져보십시오. 약간 찬 느낌. 보다 약간 요것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좀 그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안 쓰는 게 좋고. 자,
270에 이게 이제 느낌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아, 요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1g 단위가 아니고 2g 단위로 측정이 되거든요. 예. 조금 뭐 좀 모자라고 뭐 넘었다고 해가지고 그 크게 퀄리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자, 이제 300g을 맞췄어요.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섞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걸 섞을 때 무조건 교환기로 섞어야 됩니다. 오늘 시공할 캐라폭시는 여기 보시면 111번입니다. 영어로는 실버 그레이고 여기 그리조 아르젠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탈리아인데요.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111번. 자, 그리조 아르젠토입니다. 이게 느낌이 좀 지점토 같은 느낌이거든요. 9대1 비율이니까는 이제 1kg면 900g 타고 100g 타고 하는 거죠. 900g을 타고 100g 타고 이제 비제 냄새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kg 맞췄습니다. 이제 교반을 할 텐데 저속 교반기로 교반을 하라거든요. RPM 300 이하. 이렇게 잡고 제 이 드릴이 햄머 기능이 있어서 이제 막 그 기능이 발동을 해서 안 좋은데 그냥 일반 그냥 드릴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이 꽂아놔야 이제 요 날을 오래 씁니다. 자, 이제 기존에 이제 제가 섞을 때는 그 디월트 전동 드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다가 요거 끼워 가지고 섞었는데 제가 산 드릴 임팩 드릴이에요. 임팩 드릴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안 돼 있고 그 육각 그 조그만한 거 꽂을 수 있고 그렇게 드릴 척이라는 게 필요해서 꽂아가지고 여태까지 썼는데 이번에 그 드릴책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양을 쓰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그 공구상에서 그런 거는 이제 임팩에는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잘 부러지기 때문에. 제가 요거 산 게 이제 요 대양급 D16 요걸 샀는데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이가 많이 무거워집니다. 교반을 할 때 저희가 저속 교반기로 교반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속도가 얼마냐 저속이 300rpm 기준입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면 안 좋은 이유가 과형 너무 많이 섞이면 열이 나서 빨리 경하고 때문에 저속으로 하라는데 제가 직접 섞는 것보다 한 분이 한번 해보시죠. 네, 맞죠. 이 교반을 했을 때 얼마 동안 교반을 해야 되느냐. 잘
잘 썼겠다 하고 싶을 때까지 합니다. 하는데 그 시간이 대략 한 1분에서 2분 정도 됩니다. 마페이 홈페이지, 마페이에서 나오는 속도 그 문서에 보면 1분 정도 하라고 돼 있는데 잘 썼겠다라고 생각될 때까지 한 1분 정도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다 보면 중간에만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덜 섞인 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들고 막 이렇게 섞을 거니까 한 1분 정도 잘 섞였다라고 생각될 때까지만 한 1kg 할 때 이제 흔들리는 거 이렇게 발라가지고 뭐야? 양이 또 많으면 1kg 꽉 잡으세요. 이러면 1분 이 정도면 잘 시킨 거거든요. 하고 나서 이제 물을 항상 옆에 놔두고 이걸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요대로 놔두면 그런데 이 물의 양을 잘 보십시오. 얼마만큼 돼 있는지 나중에 필요한 겁니다. 자, 하고 나서 이건 그냥 요거 씻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물의 양을 잘 보라라고 한 건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하고 이제 요 샘플판에 시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요걸 부어서 이제 시공을 할 텐데 시공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떠서 넣고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이걸 짤주머니에 넣어서 시공을 하는 방법, 그리고 실리콘 카트리지 있죠. 그쪽에 넣어서 시공하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를 쓰는데 양이 작을 때는 그냥 바로 떠서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되는데 이제 양이 많아지면 이제 이걸 떠서 요 위에 올려서 하면 이제 헤라로 끌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타일에 묻는 거, 그리고 이제 이 헤라로 힘을 꽉 줘서 이렇게 또 끌고 줘야 되기 때문에 양의 소모가 좀 심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외국 영상을 보면 끌고 남은 거 있죠. 남은 거 다시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써봤을 때 이게 느낌이 좀 달라요. 별로 안 좋아. 혹시 교반하고 나서 이렇게 잔처리 이게 묻어 있는 것들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써도 상관없어요. 요거 뭐 그냥 요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할게요. 이거는 이제 라떼 끓일 때에서 나오는 에폭시 흑손이라고 하죠. 흑손인데 이건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파는 거는 이제 RX, 뭐 DTA인가 뭐 하여튼 그거 팔거든요. 그걸 사셔도 되고요. 요걸 뭐 이런 걸 쓰셔도 되고,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건지 아십니까? 타일 매진 할 때 쓰는 겁니다. 타일 매진. 그거 가서 메꿀 때. 이런 것들은 위줄로나 있으면 헤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각선으로 밀어넣기 합니다. 자, 이게 전체라고 치고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는 우리 매꿈할 때 쓰는 것보다는 조금 구멍을 좀 크게 뚫어야 이게 뻑뻑하기 때문에. 자, 이 우리가 쓰는 실리콘 헤라를 쓰든 요 에폭시 헤라를 쓰든 뭘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렇게 밀어 넣는데
짤주머니에 하는 이유가 이제 적당한 양을 적당하게 넣고 싶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했다면 이걸 뭐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밀어 넣는데 이 탈 위에 묻은 거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더 부드러운 거고 요거는 딱딱한 거거든요. 요걸로 하면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효율성이네. 물론 이제 여기는 샘플판이고 타일이 작아가지고 그러는데, 예, 우리가 실제로 시공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요걸로 하면 진짜 안 되겠네요. 힘을 됩니다. 되긴 돼요. 혹시 이거 에폭시 까끌까끌한 타일에도 괜찮아요? 이게 까끌까끌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까끌까끌? 보통 요즘에 타일이 이렇게까지. 올해도 가능합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하고 요렇게 했을 때하고 퀄리티가 완전 다르네. 세척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세척을 해야 될 테고, 적으면 적을수록 뭐 세척이 작겠죠. 아덱스 홈페이지에 보면, 자, 요렇게 넣고 나서 세척을 뭘로 하던가요? 물티슈로 닦아요. 아덱스 코리아 홈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요? 아덱스 코리아 보면 유튜브 영상에 요 물티슈로 닦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물티슈로 닦습니다. 양이 작을 때는 폼으로 하는 거는 그것도 방법이 아닌가요? 폼으로 하든 물티슈로 하든 스펀지로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잘만 닦아내면 되는 그렇죠. 이제 물티슈로 하는 거는 아주 양이 적을 때, 뭐 요럴 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해볼게요. 반만 끄고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이 다시, 이건 샘플이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타일은 이제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조금 이 바를 때 조금 볼록하게 나와도 닦으면서 좀 눌리니까 그렇죠. 굳이 꼭 지금 딱 맞출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약간 좀 볼록한 게 좀 낫습니다. 그게 나은 거죠. 예, 오목하면 예. 더 닦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타일은 이제 무광 타일이고, 네. 거칠거칠한 이제 논치기 타일이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의 이제 화장실들이 많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럴 건데, 자, 이 두 개 샘플을 딱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세척이 쉽겠습니까? 이게. 당연하죠. 이게 훨씬 더 쉽고, 이런 윗부분에 이렇게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닦아내기 힘들다. 닦아내기가 좀 힘듭니다. 자, 제가 아까 시공을 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시공한다 했는데,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에폭시 시공을 하는 데는 대부분 좀 있는 집, 돈을 쓰는 집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거실에 포션이 폴리싱 타일이 깔려 있는 집에도 많이 할 겁니다. 네. 근데 어떤 집 가보면 요즘에 타일, 박판 타일이라고 해서 타일이 계속 대형화되고 있는데, 예. 1200에 600짜리. 예. 600이 우리 폴리싱의 기본 크기인데, 이제 뭐 600, 600도 있고 800에 800도 있고 있는데 1200에 600짜리 타일들도 있어요. 네. 그런 타일들을 이렇게 시공을 하면 이제 닦아내는 게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예. 테이핑을 잘 달요. 와.
테이핑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우리 마스킹 테이프 있다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거보다 이제 좀 좁다 싶으면 더 넓은 것도 괜찮고 네. 익숙해지면 요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게 12mm, 예. 이제 15mm나 18mm 정도 예. 하셔서 테이핑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넣고 헤라질 쫙 하면 네. 타일에 묻는 경우들이 네. 없어요. 그러면 이제 테이핑을 다 떼고 나면 네. 이제 요 줄눈 주위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세척이 훨씬 쉽겠죠. 세척이 훨씬 쉬우면 그만큼 더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이제 이걸 세척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네. 그냥 물티슈로 뭐 한두 장 정도 크기면 되는데 이제 넓으면 이제 세척을 스펀지로 합니다. 네. 스펀지로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할 때 스펀지가 없었어. 스펀지를 못 샀어. 뭘로 했냐? 수건으로 했어요. 아. 수건으로 했거든요. 자 이제 스펀지가 있으니까 스펀지로 할 텐데요. 네. 스펀지도 보면 이렇게 종류들이 좀 있습니다. 스펀지 종류들이 이래 있는데 이제 스펀지 회사에 제가 뭐 공장에 전화를 해서 좀 샘플 좀 보내달라 했는데 요게 만져보십시오. 이제 뭐 이런 거 만져볼까요? 여기 좀. 이거는 제일 부드러운 거. 그러면 이제 어느 게 제일 좋냐?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이제 이런 타일들을 이런 스펀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폴리싱 타일일 때 쭉 닦아보면 이게 타일에 붙어가지고 힘이 좀 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면 타일이 너무 거칠거칠해서 이게 너무 잘 달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단단한 거 이게 이제 고경질이거든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닦기가 좀 괜찮겠죠. 근데 이제 고경질이 또 좋을 때가 있고 이 부드러운 게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래서 제가 뭐 해보니까 아 이게 딱 맞아 라는 건 별로 없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하면 고경질, 고탄력, 고탄력이 아니고 고경도라고 하는 요걸 저는 이제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 이제 저는 이제 스펀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색깔별로 요렇게 두 종류 정도 쓰고 있거든요. 스펀지도 저도 계속 테스트합니다. 이게 어떤 때는 맞아서 아 이게 답인가 보다 하고 쓰다가도 이게 아닌가 하고 이제 또 이제 스펀지도 여러 종류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요. 스펀지 크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라달라면 잘라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 두 가지를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데 자 물을 이제 이걸 닦아내야 되는데 물을 얼마만큼 딱 써야 되냐 저 양이죠. 네. 저 양인데 이게 테라복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저 양은 저 라티크리티의 스펙트랄 프로 프리미엄 제품을 가지고 세척을 할 때 저 양입니다. 저 양만큼 뭐 저거보다 조금 적어도 상관없고 더 많아도 상관없는데 요 물통이 있으니까 요 물을 받아서 한번 세척을 한번 해봅시다. 네. 자, 하셨으면 이제 남은 정리 깨끗하게 어떠한 스펀지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물티슈로 살짝 닦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여기는 뭐 어떤 스펀지를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저쪽에서 뭐 두 분이서 하나씩 골라가지고 각각 두 개씩 노란 거 하나, 까만 거 하나, 노란 거 하나, 까만 거 하나 테스트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걸 할 때 이제 물에 적셔서 세척을 할 때 저처럼 좀 면이 깨끗하면 물을 좀 적게 쓸 거고요. 좀 면이 좀 이제 남은 묻은 게 많으면 좀 많이 쓸 겁니다. 네. 세척을 할 때 이걸 이제 스펀지도 그 매질을 해보셨으면 잡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요거 이런 식으로 세척을 하는 겁니다.
예. 보통 얼마나 몇 정도까지? 세척은 이제 가사 시간이 45분이랬지 않습니까?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세척을 하거든요. 예. 그럼 한 40분에서 1시간 사이 그 정도의 세척을 합니다. 믹스하고 나서. 예, 그렇죠. 믹스하고 나서 예. 그때부터 가사 시간이 바로 예. 적용이 되니까. 그러면 그 믹스하고 나서 한 40에서 1시간 내로 예. 이제 세척하십니다. 그럼 가사 시간이 너무 많이 가사 시간이 지나서도 세척이 된다는 그럼요. 얘기예요? 가사 시간이 지나서도 무조건 세척이 됩니다. 가사 시간이 지나고 나서 1시간 넘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그 이상 되면은 이제 세척이 거의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정말 물기를 거의 꽉 짜야 돼요. 아닙니다. 물기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물기가 마페이크는 물을 좀 많이 씁니다. 아, 테라폭시는 물기. 자, 이렇게 닦으시면 네.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아. 요렇게 닦으셔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세척보다 이쪽이 좀 더 세척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느껴집니까? 예, 여기 하얀 게 좀 묻어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어쨌든 깔끔하게 세척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러고 나서 30분을 쉴 겁니다. 30분 뒤에 2차 세척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내지는 않는다는 뜻이네요. 안 끝납니다, 한 번에. 2차 세척을 했죠. 2차 세척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깨끗해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에폭시 성분이 위에 묻어 있어요. 네. 이거를 우리 백시멘트 매지하듯이 이제 백시멘트는 이제 묶고 하고 나면 허연 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마른 수건으로 싹 네. 닦아주고 마무리를 하는데 이거는 그 나중에 한참 뒤에 그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 이제 대신에 지금 또 바로 이렇게 세척을 하면 의미가 없겠네요. 딱 껴나가. 딸려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고 해서 하는데 연습이라서 지금 30분을 쉬는 거고요. 네. 만약에 내가 화장실 한 곳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척 쫙 하고 놓으면 이미 30분 지나요. 이미 시간이 많이. 면적이 좀 넓으면 그래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담배 한 대 피우고 2차 세척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있다가 세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테고요. 그리고 1차 세척하고 다르게 2차 세척은 스펀지를 계속 씻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스펀지를 막 씻어가 한번 싹 닦았죠. 네. 뒤집어서 한번 싹 닦죠. 네. 무조건 씻어. 한 번 닦고 뒤집어서 닦고 무조건 무조건 세척하고 다시 또 닦고 이런 그리고 식으로. 또 씻어. 그게 생노가답니다. 2차 음. 세척인데. 보통 2차에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2차까지는. 최소 2차까지. 최소. 최소 2차까지. 근데 처음에 이제 시공을 할 때 이걸 잘 넣었고, 그리고 이제 헤라지를 잘해서 이제 꼼꼼하게 해서 삐져나온 게 적다라고 하면 2차 세척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차 세척만 하더라도 거의 끝처럼 보입니다. 근데 2차 세척까지는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거는 이제 캐라폭시지 않습니까? 캐라폭시인데 저 스펙트랄 프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1차 세척 때 우리 물로 세척을 했지 않습니까? 물로 세척을 할 때 이걸 섞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척 첨가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파이널, 이니셜, 뭐 요렇게 보면 최초, 초기 세척할 때 요걸 뜯어서 저 물의 양에 타서 썼고요. 요거는 2차 세척, 파이널 2차 세척 때 요걸 이제 씁니다. 요거 때문에 이제 물 양을 말씀하신 거구나. 예. 그렇죠. 요거 버리고 다시 샘물 받아서 할 겁니다. 케라폭시는 그냥 닦으면 되는데. 아니요, 케라푸시도 이 물 버리고. 이물 버리고. 예, 새로 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태운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물이죠. 예. 저것만 이제 할 때 1차, 2차 세척 저거를 섞어야 된다 말씀. 예. 자, 그런데 이게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저 통 안에. 나눠서 써요. 그러면 이걸 나눠서 쓰기가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백식초, 식초예요. 식초를 좀 섞어서 세척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에폭시 줄눈제 중에서 마페이의 테라폭시라는 제품의 소개 및 시공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현장에서 시공과 지금 보여드린 그 간략한 소개 영상과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외국 영상을 보면 진해는 자세히 설명한다고 하지만 우리말이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해석도 안 되고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이나 테두리 부분은 시공 영상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번 영상도 가장자리 부분 처리나 변기 테두리 부분도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코 시공이 난해하거나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담이지만은 제가 처음 테라폭시를 접하기까지 근 1년 가까이 마페이 코리아에 전화도 하고 이태리 본사에 메일도 보내고 별짓을 다해서 겨우 교육을 해주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마페이 코리아 진천공연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도 이사님께 이론 교육 한 30분 받고 차장님께 모자이크 타일 한 장에 시연해 보이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장자리 부분이나 변기 테두리 시공하는 방법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직접 부딪혀서 익힌 겁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방법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줄눈 튜브에 넣어서 짜보기도 하고 실리콘 카트리지에 넣어서 시공해보기도 하고 에폭시 줄눈제와 폴리 우레아 줄눈제로 샘플을 만들어서 보름 동안 락스에 담가도 보기도 하고 열풍기를 띄어서 열을 가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테라폭시 시공 화재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특히 화이트 색상이 황변이 발생하는 소문도 듣고요. 어떤 분은 황변이 발생할까 봐서 외부에는 시공을 안 하고 실내에만 시공을 한다는 분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자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해 봅니다. 첫 번째가 제품 자체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공장에서 생산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시공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제품을 잘 만들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공의 문제입니다. 혼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섞을 때 제대로 섞지 않았다거나 가사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거나 주입을 제대로 안 했다거나 세척을 꼼꼼히 안 했기 때문에 아닐까 추측합니다. 제조사에서 말하는 대로 시공법을 잘 지켜서 시공을 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폭시 줄눈제로 시공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줄눈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폴리우레아기 줄눈입니다. 폴리우레아기 줄눈은 장점이 많은 재료임에도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지고 수축이 일어나며 폴리라는 재료이다 보니까 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난방을 하는 거실이나 폴리싱, 포세린 타일을 깔았다거나 혹은 요즘 아파트 욕실에도 난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100% 하자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폭시 줄눈이 폴리우레아 줄눈을 100% 대체하진 못할 겁니다. 폴리우레아 줄눈은 시공자가 워낙 많다 보니 시공비도 저렴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반짝반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눈에는 광택도 없는 에포키 줄눈제보다는 폴리우레아 줄눈이 훨씬 더 멋진 줄눈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둘 다 공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로 총질하지 말자는 겁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다셔도 좋고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 시공을 해보시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디아트로 찾아오셔도 됩니다. 교육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언제든지 연습해 보셔도 됩니다. 물론 재료비와 부수비 정도는 주셔야 합니다.